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사인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기초화학 물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의 양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자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탄소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비를 우리는 원자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탄소를 12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얘는 질량비를 의미하죠. 자, 수소는 상대적 질량비에 의해서 1이다라고 하는 값을 가집니다. 즉, 탄소 원자의 12분의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얘도 질량비고 얘도 질량비고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우리는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비를 쓴다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벨의 숫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12g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1이다 라고 했으니까 1g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탄소가 12g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에다가 어떠한 비례상수를 곱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즉, 탄소가 몇 개 모여야지만 탄소 12g이 될 수 있느냐, 또 수소 1g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 질량비니까 수소원소 하나의 질량에다가 몇 개가 모여야지만 1g을 만들 수가 있냐,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서의 비례상수와 수소에서의 비례상수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100을 곱해서 10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얘는 1000을 곱해서 1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수를 곱해서 나온 각각 다른 값이 서로 연관성을 갖기에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례상수는 모두 동일한 값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즉 각각의 원소 한 개의 질량이 몇 개가 모여야지만 1g, 12g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걸 본다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개수의 의미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개수는 다 동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개수가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12g을 탄소 원소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본다라고 하시면 개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개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우리는 계속, 자, 이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를 통째로 엮어서 우리는 하나의 단위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란 30개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계란 30개라고 얘기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란 한 판이다 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서 우리는 수치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연필 12자루라고 말을 하기에는 또 수치가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필 12자루를 묶어서 우리는 연필 한 다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위를 바꿔서 이것을 하나의 기본 단위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의미를 가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단위를 1몰이다 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1몰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모여있을 때의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가 몇 몰이 모여있느냐, 물질의 양이 몇 몰이 모여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양, 즉 몰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질량을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입자들이 몇 몰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몰이다 라고 하는 것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자, 수소 입자가 6.5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얘를 1몰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소 원자가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몰이냐? 2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자, 물 분자 H2O라고 하는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면 10몰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산 어떻게 했는지 거꾸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일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질량 몇 몰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했느냐? 입자의 개수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나눠서 계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를 보시면 입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해서 몰이다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의 단위는 개의 퍼 몰이다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자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는 몇 몰인지 물질량을 금방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몰질량을 통해서 한번 물질량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량, 몰질량, 우냐, 오냐, 우리 한글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물질량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몇 몰이냐를 나타내는 몰수를 의미하고요. 몰 질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1몰당의 질량이다 라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써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의미가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몰 질량, 1몰당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몰이라는 것은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을 때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수소가 1g 있습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그것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을 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1몰의 질량, 1g이 1몰당의 질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입자가 1g만큼 있다라고 하시면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있으니까 얘는 1몰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가 24g이 있습니다. C, 탄소의 원자량은 12고요. 그것에 g을 붙인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1몰당의 질량, 몰 질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4g이다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1몰당의 질량은 12g이기 때문에 24g이다라고 하는 것은 2몰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몰계가 존재한다. 자, H2O는요, 얘는 분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들의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이 되겠죠. H가 1인데 2개가 있고요. O가 16이니까 다 더하시면 얼마? 18이 됩니다. H2O 분자의 분자량은요, 18g이 되는데 이 H2O 분자의 1몰당의 질량은 18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가 180g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총 10몰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1몰당의 질량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몰 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는 원자량에, 분자는 분자량에, 이온이나 결정은 식량에 g을 붙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일반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다? 자, 물질의 질량에다가 무엇으로 나누시면 된다? 1몰당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몇 몰이 있냐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몰 질량으로 나누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질량은 g이다라고 하는 단위로 나올 테니까 몰 질량을 계산을 해서 몰이다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g을 없애고 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의 단위는 g/몰이다라고 하는 단위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자의 개수뿐만 아니라 질량으로서도 우리는 물질량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럼 물질량을 찾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로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알기 전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우리 물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
모든 기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체든 상관이 없다.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수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 같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준을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본다면 제일 쓰기 쉬운 온도 0도씨가 되겠죠. 0도씨는 우리는 켈빈 온도로 바꾼다면 273 켈빈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고 같은 압력이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쓰기 쉬운 압력 우리는 1기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상태, 표준 조타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같은 부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 우리는 언급하지 않았죠.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입자수를 또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입자수를 기준으로 잡는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1몰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잡아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1몰이다라고 기준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1몰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개가 입자가 모여있다라고 하시면 그때의 기체의 부피를 따져봤을 때는 얼마의 부피를 차지하느냐?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얘는 1몰의 몰수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CO2가 표준 상태에서 44.8리터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 2몰의 물질량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CH4 메탄입니다. 메탄이 224리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얘는요 총 10몰의 물질량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피만 알아도 물질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반식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시면 자, 물질량은 기체의 부피를 22.4라고 하는 숫자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부피의 단위는 리터가 되겠고 22.4로 나누었을 때 단위가 몰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22.4라고 하는 숫자의 단위는 우리는 리터 퍼 몰이다라고 하는 단위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입자수를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 질량을 기준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기체의 부피를 기준으로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물질이 얼마만큼의 물질량을 갖는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물질량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조금이라도 질문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